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과학 제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배운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광자는 빛광, 그리고 합할합, 그 성자는 이룰성, 이렇게 해서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했죠. 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은 빛, 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빛은 태양이 뜨고 있죠. 그리고 물은 뿌리로부터, 식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세 가지가 이산화탄소가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식물을 키울 때에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물을 듬뿍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양분들은 흙이나 물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뿌리로 흡수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처럼 광합성을 통해 양분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도 함께 만든답니다. 이렇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분과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를 만듭니다. 정말 식물은 고마운 존재죠. 오늘은 이렇게 고마운 식물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6쪽. 네. 이 식물의 광합성,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양가로 2번 식물의 이로움,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요. 사진을 보니까 베란다의 식물이 아주 싱싱하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주 씨는 집안 마루 화분의 식물들을 정성껏 가꿉니다. 물도 주고 잎도 닦아 주어야 하지만 식물을 길러 파릇파릇한 잎들이 나는 것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실내에서 식물을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 잎과 향기로운 꽃, 탐스러운 열매가 고마운 식물.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 우리 식물들 많이 키우시죠? 네, 이런 식물들이 이롭긴 이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번.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2번. 삼림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합니다. 네, 여기서 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삼자는 나무목, 여러분 아시죠? 나무목이 3개가 합해진 글자예요. 그래서 나무가 빽빽한 삼, 이런 뜻이고요. 림자는요, 이것도 나무목이 2개가 합쳐진 글자로서 수풀림, 이렇게 우리가 읽어요. 그래서 삼림, 이렇게 하면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빽빽하게 나무가 있는 숲이라는 뜻이겠죠? 네. 다음 옆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함께 해보기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과 관련된 2가지 신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예요. 서울의 경우 도심 중심과 교외 지역의 기온차가 몇 도나 되기도 하는데 분석에 따르면 관악산과 북한산 등 나무가 많은 외곽 지역의 기온이 도심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창덕궁이나 창경궁, 종묘 등 푸른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 나무가 없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여기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럼 이 내용 1번 한번 볼게요. 식물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말해 보세요. 그랬어요. 식물은 우리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히 이 나뭇잎들이 머금고 있습니다. 수분이 머금고 있죠. 수분을, 이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온도를 빼앗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나 숲에 가면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르말데히드를 공기 정화 식물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새집 증후군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집안에 공기정화 식물 몇 그루를 놓아두면 새집 증후군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새집으로 이사 가시거나 공기를 좀 맑게 한다고 집안에 식물들을 화분을 몇 개 갖다 놓으시고 하시죠. 네, 그래서 2번 어떤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한번 볼게요. 식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네, 우리가 짐작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식물을 놓아주면 공기도 맑게 해주고, 이로운 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로움을 주는지, 간단하게 뒷장에서 배우긴 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우리 식물의 잎이 흡수를 합니다. 흡수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주세요. 28쪽입니다. 자, 제목이 식물에서의 물 증발 이렇게 돼 있어요. 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자, 봉숭아 줄기를 물에 담그고 잎 부분을 비닐 주머니로 감싸 두었더니 비닐 주머니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식물의 잎 안에 있던 물이 잎에 있는 공기구멍, 이 공기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기구멍을 통해 밖으로 증발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 비커라고 하는데요. 유리병 같은 게 있죠. 유리병에 양쪽 봉숭아를 각각 넣어 두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봉숭아 잎 부분에는 비닐 주머니로 이렇게 감싸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이렇게 맺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잎 속에 있는 공기구멍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을 밖으로 증발을 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밖으로 증발을 해서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사진 밑에 읽겠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잎을 통하여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건조한 실내에서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면 가습기 역할을 하여 실내의 건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이 잎에서 증발되는 양은 빛, 온도, 바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의 증발은 빛이 잘 비치고 온도가 높고 바람이 불 때 잘 일어납니다. 즉,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화분이라도 겨울보다 여름에 물을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식물이 잎을 통해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증발시키는 양은 우리가 빛이라든가 그리고 온도라든가 바람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빛이 강하게 비치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증발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쪽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 식물은 빛이 비칠 때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듭니다. 산소는 사람이 숨 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이 산소를 만드는 것은 사람과 같은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인장처럼 잎이 두꺼운 식물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냄새 알갱이를 흡수해서 양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 잎이 넓은 식물을 잠자는 방에 많이 가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빛이 없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소를 쓰며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림 보이시죠?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에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 밤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네, 좋지 않죠. 왜냐하면 빛이 없어서 식물이 깜깜한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식물이 강합성을 하지 못해서 산소를 오히려 씁니다. 산소를 퐁퐁 뿜어대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산소를 다 뺏어가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오히려 비닐하우스에서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사진 밑에 볼게요. 자, 밤에 식물이 많이 자라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여 호흡곤란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장. 현미경으로 본 재미있는 식물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거나 책이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쓰듯이 더 작은 미세한 것을 볼 때는 현미경이라는 그런 도구를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것을 관찰하는 도구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으로 식물을 관찰하면 신비로운 작은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잎의 뒷면 껍질을 얇게 벗겨 현미경으로 보면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기구멍, 즉 기공이 여러 개 보입니다. 왼쪽에 사진이 있죠? 네, 잎의 뒷면 기공과 공변색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잎 뒤쪽을 얇게 이렇게 한꺼풀 벗겨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기구멍이 보인답니다. 보이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 다음 밑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식물의 잎을 크게 확대해 보면 세포마다 초록색의 알갱이, 이 초록색 알갱이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엽록체라는 건데요. 이 엽록체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알갱이 때문에 잎은 녹색을 띱니다. 왼쪽에 그림이요. 초록색 그림 있죠. 요거는 잎의 세포 내에 있는 엽록체라는 물질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오늘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식물의 이로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네, 31쪽 옆쪽으로 가시면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쪽과 그 다음 장 32쪽 이거 대해서 한 번씩 써 보시고요. 공책에 한 번 쓰시고요. 두 번씩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식물의 광합성 그리고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이 배운 두 단원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